옹기저기나 가는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주제 파악 좀 해. 아줌마, 그날 그 여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VIP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직업 인생 20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세대 이야기방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말 정말일까요? 돈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사려 했던 한 졸부 사모님의 최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고, 긴 병수발에 지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배정받은 곳은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현장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대학병원 20층, 일명 VVIP 병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감돌았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이 윤이 나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제가 맡게 된 1호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소개받은 환자분은 지역 유지로 소문난 건설회사의 박 회장님이셨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의식불명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병실이라기보다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가구들은 한눈에 봐도 고가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누워있는 박 회장님은 너무나 왜소해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회장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욕창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 상태를 보니 이전 간병인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에요?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화려한 트위드 재킷을 입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아내 최혜란 사모님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장님 간병을 맡게 된 김미숙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백화점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불쾌한 기분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소개소 소장님이 이번엔 제일 솜씨 좋은 사람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힘이나 제대로 쓰겠어요? 그녀는 대놓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베테랑답게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일만 20년 넘게 했습니다. 회장님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경력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요령만 늘었을 수도 있고. 사모님은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이곳이 병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신경질적으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규칙부터 정하죠. 저기 욕실 가서 손부터 씻고 와요. 아줌마한테서 지하철 냄새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하철 냄새라니요. 저는 병원에 오기 전 깨끗이 샤워를 했고 유니폼도 갓 세탁한 것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심으로 역겨워하는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해요? 안 들려요? 내 남편 균에 민감하다고요. 밖에서 무슨 균을 묻혀왔을지 모르니까 당장 씻고 오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모욕감을 억누르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환자를 위한 일이다. 참아야 한다. 손을 닦고 나오자 사모님은 테이블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근데 영 마음에 안 드네. 딱 봐도 촌스럽고 둔해 보여. 며칠이나 버티려나 몰라. 전에 그 아줌마처럼 3일 만에 도망가는 거 아니야? 저를 앞에 두고도 거침없이 험담을 늘어놓는 그녀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인격체가 아닌 그저 돈 주고 부리는 하녀,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회장님 마사지나 시작해요. 내가 보고 있을 때 제대로 하는지 검사해야겠으니까. 전화를 끄는 사모님이 턱짓으로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묵묵히 회장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식 없는 회장님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사모님의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 뒤통수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살 좀 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겠네. 배운 사람이라더니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조금만 힘을 주어도 그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살살하면 장난하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30분이 3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땀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손을 멈추면 그녀가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기저귀를 확인하려 이불을 살짝 들추자 사모님이 기겁을 하며 코를 막았습니다. 냄새.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문 열어. 환기 안 시키고 뭐해? 사모님, 지금 창문을 열면 회장님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워. 내가 숨을 못 쉬겠다고. 똥 냄새 맡으려고 비싼 돈 내고 여기 있는 줄 알아?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직접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고 얇은 환자복을 입은 회장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장님께 이불을 덮어드리려 했지만 사모님은 향수를 꺼내 병실 허공에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향수 냄새와 차가운 바람, 그리고 사모님의 표독스러운 눈빛이 뒤섞인 그곳은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할 시련이 단순히 까다로운 보호자를 상대하는 수준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독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과 인공적인 장미, 향이 뒤섞인 그 병실의 공기는 제가 20년간 맡아온 그 어떤 병원 냄새보다도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상을 찌푸릴 수도 코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손은 회장님의 기저귀를 교체하느라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좀 빨리빨리 안 돼요? 밥맛 떨어지게 정말.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잡지를 뒤적이던 사모님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잡지로 코와 입을 가린 채 혐오스럽다는 눈길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피부가 약하셔서 조심스럽게 하느라 그렇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며 마지막 처리를 서둘렀습니다. 배설물을 닦아내고 새 기저귀를 채우는 과정은 숙달된 저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인 듯 했습니다. 그 손 잘 좀 씻어요. 아까 보니까 대충 물만 묻히던데. 그러고 내 밥상 차릴 거 아니죠?
사모님의 말에 하던 동작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병균 덩어리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제 위생관념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모욕감을 삼키며 새 환자복으로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 일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위생은 간병인의 생명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알았으니까 핑계대지 말라고요. 말대꾸는 꼬박꼬박하네. 그녀가 들고 있던 잡지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둔탁한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제 심장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착각하나 본데. 여기 아줌마 집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쓰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내 말이 곧 법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씻으라면 씻는 신용이라도 더 해야지.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녀의 검지 손가락이 제 이마를 툭툭 밀쳤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 손짓 하나하나에 담긴 경멸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제 파악을 좀 해요.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산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산 주제에. 그 말이 가시가 되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이 직업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숭고한 일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제 20년 인생이 그저 남의 똥이나 닦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기저귀 처리를 마치고 폐기물실로 가려는데 사모님이 다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그거 당장 갖다 버리고 와요. 냄새 때문에 1초도 못 참겠으니까. 그리고 올 때 1층 커피숍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와요. 시럽 빼고 얼음 많이. 간병인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곁을 비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저는 근무 중에 병동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곁을 지켜야 해서요. 필요하시면 간호사 스테이션에 부탁하시거나. 사모님의 고함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회장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 것 같았지만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로 보여? 명령이잖아. 내 남편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다녀오라고. 그깟 커피 한 잔. 사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똥기저귀 가는 주제에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그녀의 입에서 기어이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똥기저귀 가는 주제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어떤 욕설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제 직업의 본질을 가장 저급한 단어로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비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지는 것이다. 저 여자는 지금 나를 사람이 아닌 감정을 배설하는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기저귀가 담긴 봉투를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사모님의 짜증 섞인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어휴, 수준 떨어져서 정말.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복도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애써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 저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님이 그 모든 모욕의 순간을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음이 반쯤 녹은 커피를 손에 들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헤라는 통화를 끝내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던 그녀는 제가 들어오는 인기척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테이블 위에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주문하신 커피 사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립스틱을 바르던 손을 멈추고 커피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테이블볼을 적시는 것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받침대도 없이 그냥 놓는 거 봐.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정말. 그녀는 짜증 섞인 손길로 컵을 집어들더니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인상을 구기며 컵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 차가워. 얼음을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이 시려 죽겠네. 센스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죄송합니다. 얼음 많이 넣어달라고 하셔서 많이 넣어달랬지 컵에 얼음만 채워오라고 했어요? 융통성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입가를 닦아냈습니다. 억지스러운 트집인 줄 알면서도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병실에서의 생존 법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명품 구두를 벗더니 제 발치로 툭 던졌습니다. 검은색 에나멜 구두가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온 김에 저거 좀 닦아요. 아까 들어올 때 로비에서 뭘 밟았는지 찝찝하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구두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간병인의 업무 범위에 보호자의 구두 닦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모님, 저는 회장님을 간병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심부름은 돈 더 주면 되잖아. 그녀가 제 말을 뚝 끊으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제 눈앞에서 흔들더니 바닥에 떨어진 구두 옆으로 휙 던졌습니다. 지폐가 팔랑거리며 바닥에 안착했습니다. 팁이야. 밖에서 구두 닦으면 몇천 원이면 되는데 내가 특별히 많이 쳐주는 거야. 왜? 자존심 상해? 간병비에 비하면 껌값 아니야? 바닥에 떨어진 돈과 구두. 그것은 저를 향한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돈으로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하녀,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돈을 주어 그녀의 얼굴에 던지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침대에 누워 계신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저에게 참으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구두와 돈을 주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닦아드리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꼭 좋게 말하면 안 듣더라.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다시 거울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병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티슈로 구두 굽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며 제 마음속의 자존심도 함께 닦아내려 애썼습니다. 구두를 닦는 동안에도 그녀의 지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코를 더 광나게 닦아라. 재킷도 손빨래 해놔라. 부당한 대우였지만 이미 구두까지 닦고 있는 마당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간병인이 아닌 혜란의 전용 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가래를 뽑고 체위를 변경하고 기저귀를 가는 틈틈이 그녀의 구두를 닦고
옷을 빨고 어깨를 주물러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헤라는 냄새가 강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저는 휴게실 구석에서 식어버린 도시락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헤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회장님 곁에 앉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회장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회장님, 많이 힘드시죠? 저 여자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서 편히 쉬지도 못하시고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잡은 손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의지하며 무너져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렇게 표독스러운 여자가 아내라니 회장님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회장님 일어나실 때까지 제가 어떻게든 버티겠습니다. 그것은 회장님에게 하는 약속이자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란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나가봐요. 손님 오시니까. 손님이요? 지금 면회 시간이 지났는데요. 내 손님이야. 변호사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자꾸 토달지 말고 나가 있으라고요. 변호사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식 없는 남편을 두고 변호사를 부른다는 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쫓겨나듯 병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문틈 사이로 침대에 누워있는 회장님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의 감은 눈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간간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가 때로는 심각한 듯 낮은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에 자꾸만 닫힌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은 가래가 자주 끓는 편이라 제때 흡인을 해주지 않으면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는 안 되겠다. 들어가 봐야지.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막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찰나 벌컥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저를 힐끔 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지나쳐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침대 옆 의자가 아닌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술이라니 정말이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아줌마 들어왔으면 저기 침대 시트 좀 정리해요. 변호사님이 앉았다 가셔서 구겨졌잖아. 그녀는 얼굴이 약간 상기된 채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침대로 다가가 회장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바이탈 수치는 안정적이었지만 식은땀을 많이 흘리셨는지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베개 커버를 교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헤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액정을 확인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응, 방금 변호사 갔어. 자기야라는 호칭에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병실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렇게 다정하게 통화를 하다니요. 저는 못 들은 척하며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했지. 유 원장? 당연히 손봤지. 그 늙은이가 쓰러지기 전에 써놓은 건 무효 처리하고 내가 새로 작성한 걸로 공증까지 마쳤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유 원장 조작이라니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안중에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가구 혹은 배경에 불과했으니까요. 응, 회사 지분은 내 명의로 다 넘어올 거야. 그 늙은이 자식들이라고 해봤자 전처 소생들인데 걔네한테 한 푼이라도 줄 것 같아? 어림없지. 그녀는 와인잔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의사 말로는 생명력이 끈질겨서 꽤 오래 버틸 수도 있대. 산소호흡기만 떼면 바로 끝인데 병원 측에서 가족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뻣뻣하게 나오네. 산소호흡기를 뗀다는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온기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를 이미 죽은 사람, 아니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내가 의사 좀 구워 삶아 볼게. 안 되면, 실수인 척 호흡기가 빠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베개 커버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실수인 척. 그것은 살인 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여자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거 정리되면 바로 하와이 가자. 나도 지겨워 죽겠어. 냄새나는 병실에 처박혀서 시중드는 척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녀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병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회장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감겨있는 회장님의 눈꼬리를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제 손등을 적신 것입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의식은 없어도 귀는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배신, 유언장 조작,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계획까지 이 잔인한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듣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헤란이 보지 못하도록 회장님의 귀에 대고 입술만 움직여 속삭였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회장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자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헤란이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나 피곤해서 사우나 좀 다녀올 테니까 올 때까지 회장님 잘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물론 죽는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고. 그녀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병실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병실의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기계음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도 없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제가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등에 떨어진 그 뜨거운 눈물 자국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회장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산소 마스크 안에서 흐릿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회장님께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들리세요?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이 병실은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악마로부터 회장님을 지켜내야 하는 목숨을 건 전장이 되었습니다. 도와줘. 회장님의 그 희미한 목소리는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목격자이자 회장님의 생명줄을 쥔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를 다지기가 무섭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우나를 다녀오겠다던 헤란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아까보다 더 날카롭게 번들거렸습니다. 뭔가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줌마,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죠? 그녀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네, 회장님 바이탈 수치도 안정적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그녀는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유니폼 주머니와 앞치마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화장대 위에 뒀던 다이아 반지가 안 보이네? 혹시 못 봤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저를 쫓아낼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저는 회장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화장대 쪽으로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여기 나랑 아줌마 말고 누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변호사님 가고 나서는 아줌마 혼자였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거 예물로 받은 거라 얼마나 아끼는 건데. 아까 분명히 여기 빼놨다고. 아줌마가 청소한답시고 슬쩍한 거 아니야? 사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절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정의심스러우시면 경찰을 부르세요. 지문 감식이든 뭐든 다 받겠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제 당당한 태도에 헤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 웃기고 있네. 경찰 부를 시간 없으니까 당장 그 가방 좀 가져와 봐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그녀는 탈의실에 있는 제 개인 사물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제가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제 낡은 가방을 꺼내와 병실 바닥에 거꾸로 쏟아버렸습니다. 우르르 쏟아진 물건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낡은 지갑, 손수건, 당뇨약, 그리고 손주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한 장. 그 소박한 물건들이 헤란의 명품 구두 아래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사생활이자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헤란은 발로 제 물건들을 툭툭 건드리며 뒤적거렸습니다. 어디 깊숙이 숨겨놨나 보네. 안 나오면 내가 아줌마 몸 뒤져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만하십시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제가 소리치며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우려 하자 그녀가 제 손을 구둣발로 밟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도둑년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통화할 때 다 듣고 있었잖아.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딱 보이던데? 그녀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반지는 핑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저를 입막음하거나 쫓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남의 돈 탐내고 남의 비밀 캐내서 한몫 챙겨보려고 하고 너 같은 거 당장 해고야.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녀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지금 물러나면 회장님은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그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못 나갑니다. 저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들 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뭐, 책임?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이성을 잃은 혜란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이 제 뺨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짝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을 채우던 기계음이 급격하게 빨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혜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침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심박수 모니터 수치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의식 없이 축 늘어져 있던 회장님의 오른손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얗게 질린 손등에 파란 힘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급하게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작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무고한 사람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육체를 깨운 것입니다. 어머 여보, 왜 이래? 혜라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회장님의 움직임은 그녀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비상벨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오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회장님의 소나기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마치 절대 나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혜라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제 가방을 발로 차버리고는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의료진들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회장님의 눈꺼풀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지는 것을 말입니다. 그 흐릿한 눈동자가 정확하게 혜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났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의료진의 처치가 끝나고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장님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했지만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발작 증세일 뿐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소견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창가에 서 있던 혜란의 어깨가 미세하게 이완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복이 아닌 남편의 침묵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 깜짝 놀랐네. 진짜 가는 줄 알았잖아. 의료진이 나가자마자 혜란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아닌 짜증 섞인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제 물건들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요? 상황 정리됐으니까 얼른 짐 싸서 꺼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녀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수표 몇 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는 마치 저를 비웃는 종이 조각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욕감에 치를 떨며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못 나갑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도둑으로 모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직접 해고하시기 전까지는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겨 가방에 넣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란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회장님이 직접 해고해? 식물인간이 되신 양반한테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주 미쳤구나. 식물인간 아니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아까 사모님이 하신 말씀, 행동,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제 말에 혜란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침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규칙적인 숨소리만 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안심한 듯 다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헛소리 작작해. 어디서 무당 흉내야? 좋아. 내 발로 안 나가겠다 이거지? 그럼 내가 경비 불러서 끌어내줄게.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버텨봐. 그녀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인터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다시 한번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수화기를 들려던 혜란이 멈칫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떠졌습니다. 탁한 회색빛이 감도는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형형한 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혜란이 서 있는 쪽을 한번 힐끔 보더니 이내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강렬해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회장님은 눈동자를 아래로 굴려 제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눈을 바라보며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내 곁에 있어 달라, 나가지 말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시선이 혜란의 등 뒤에 있는 산소호흡기 조절 장치로 향했다가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저 여자가 언제 호흡기를 떼어버릴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향해 아주 작게, 하지만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맡겠습니다. 그때 혜란이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회장님은 찰나의 순간에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진 척 연기했습니다. 혜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침대로 다가왔지만 저는 태연하게 가래 흡인인 척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더러워 진짜. 아우, 밥맛 떨어져. 경비 부르러 갈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도망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저와 회장님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잽싸게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경비가 오기 전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회장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 나갔습니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장님이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환자의 나약함은 없었습니다. 평생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기업 총수의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적신 거즈를 회장님의 입술에 대어드렸습니다. 마른 입술을 축이신 회장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소 마스크를 벗겨달라는 눈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습니다. 회장님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미숙입니다. 미숙 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 목숨이 자네 손에 달렸어. 회장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컸습니다.
바깥에서는 혜란이 경비를 데리고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병실 안에는 우리 둘만의 작전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들어오면 자네를 강제로 끌어내려 할 거야. 그때까지만 버텨주게. 회장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워드리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드렸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마자 병실 문손잡이가 거칠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안에서 문 잠그고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열어? 혜란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잠긴 문이 덜컹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꼿꼿이 서서 문을 응시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제 곧 저 문이 빗장이 풀리면 진실의 둑도 함께 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터키 가져왔습니다. 비키세요. 보안 요원의 목소리와 함께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혜란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내 다이아 반지 훔치고 이제는 문까지 걸어 잠그고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다고. 당장 끌어내. 혜란은 들어오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요청이니 퇴실해 주셔야겠습니다. 좋게 말할 때 나오시죠. 못 나갑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켜야 합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을 해치려 합니다. 제가 소리치자 혜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가 막혀서. 야, 너 미쳤니? 내가 내 남편을 왜 해쳐? 도둑년이 궁지에 몰리니까 별 헛소리를 다 하네. 뭐 하고 있어요? 안 끌어내고. 보안 요원 한 명이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악력이 상당했습니다. 저는 끌려가지 않으려 침대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놓으세요. 회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보고 있긴 뭘 봐. 의식도 없는 양반 팔아서 쇼하지 마. 혜란이 답답했는지 직접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생명줄처럼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끌려나가면 회장님은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초인적인 힘이 솟았습니다. 이거 놀라고. 이 거머리 같은 게. 혜란은 제 손을 떼어내기 위해 손톱으로 제 손등을 마구 핥히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붉은 핏자국이 하얀 침대 시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보안 요원들도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혜란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제 허리를 감싸 안고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2명의 장정들이 힘을 쓰자 제 몸이 서서히 침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 회장님. 제 손가락이 침대 난간에서 하나씩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제 모습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혜란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작 곱게 나갔으면 이런 꼴 안 보잖아.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주인한테 대들어? 그녀는 쓰러진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복도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경찰 불러서 절도죄랑 업무방해죄로 싹 다 쳐넣어버리라고 해. 이제 끝이구나 싶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는 듯한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그 손,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혜란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저도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의식불명이라던 박 회장님이 산소 마스크를 스스로 벗어 던지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계셨습니다. 앙상한 팔이었지만 침대를 짚고 일어선 그 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혜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공포로 인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을 들어 저를 붙잡고 있는 보안 요원들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내 간병인 몸에 손대지 마라.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한 호통은 아니었지만 병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감전된 듯 황급히 제 팔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혜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혜란이 너, 지금 내 병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저는 천하의 혜란도 회장님의 기세 앞에서는 쥐구멍을 찾는 쥐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호사 불러왔더구나. 유언장 조작하려고.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혜란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감추려 했던 가장 추악한 비밀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터져나온 것입니다. 회장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시선을 저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으셨습니다. 미숙 씨, 이리 와서 나 좀 부축해주게.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회장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퀴어진 손등이 쓰라렸지만 회장님의 손을 잡는 순간 고통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의지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혜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 집, 내 회사, 내 인생에서 썩어 빠진 건 이제 도려내야겠다. 그것은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아내를 향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던 암적인 존재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의 폭탄 선언 이후 병실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던 혜란은 횡설수설하며 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오해해요. 다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거야. 저 여자가 당신한테 이상한 짓 할까봐. 내 걱정? 내 산소 호흡기가 언제 빠질지 걱정했겠지. 회장님은 싸늘하게 혜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곧이어 회장님의 호출을 받은 비서실장과 진짜 고문 변호사들이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혜란이 조작하려 했던 유언장, 사본과 그녀가 내연남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혜란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지금 당장 이 병실에서 나가주시죠. 비서실장의 단호한 통보에 혜란은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 사람 아내야. 내가 이 병실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보안 요원들조차 이제는 혜란을 잡상인 취급하며 양쪽에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주인? 자네는 한 번도 주인이었던 적이 없어.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자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겠나? 회장님의 마지막 일갈과 함께 혜란은 질질 끌려 병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점차 멀어졌습니다. 20층을 지배하던 악마가 사라지자 병실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물러가고 다시 저와 회장님 단둘이 남았습니다. 회장님은 기력이 다하신 듯 침대에 깊이 몸을 기대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흐트러진 이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미숙 씨, 아까는 정말 고마웠네. 자네 아니었으면 난 정말로 저 여자 손에 죽었을 거야.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앙상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 다들 돈만 보고 내 옆에 붙어 있었는데 자네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 똥기저귀 가는 주제에 말이 많다고 했었나? 그 여자가? 회장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네. 자네는 똥기저귀를 간 게 아니라 내 뭉개진 존엄을 닦아준 거야. 내 생명의 은인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제 파악해라, 냄새난다는 모욕을 들으며 찢겨나갔던 제 마음이 회장님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눈 녹듯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직업적 신념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헤라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빈털터리로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파견직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정식 전담 간병사로 채용해 주셨습니다. 급여는 파격적인 대우였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병원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회진 때마다 제 의견을 경청했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저를 여사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예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저는 휠체어에 앉으신 회장님을 모시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회장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공기가 참 좋구먼. 미숙 씨 덕분에 다시 이런 바람을 쐬는군.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무릎 담요를 덮어드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를 돌봐왔지만 지금처럼 제 일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일을 남의 뒤치다꺼리라고 비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가장 낮고 험한 곳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사람의 품격은 입고 있는 옷이나 통장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그 땀방울 속에 진짜 품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20층 병실로 출근합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향수 냄새 대신 소독약 냄새를 풍기지만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저는 프로 간병인 김미숙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고된 하루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구독과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